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4.7 보궐선거가 오만하고 무능한 민주당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예견된 결과였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이어진 문재인 국정 지지도 추락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 선거 결과를 그대로 예견해 왔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선거 당일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도 그간 지속적으로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연령대별 지지도 추이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180석 수의 힘을 믿은 집권 세력이 이 민심의 시그널, 민심의 데이터를 외면하고 오만한 행태를 이어오다 참패를 자초한 것입니다. 여론조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하순부터 각종 여론조사는 문재인에게 등 돌린 민심을 보여왔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 지난해 11월부터 문재인 국정평가는 긍정률이 40% 안팎, 부정률이 55%대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돼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부정 60%가량, 긍정 30%대 초반으로 부정 여론이 훨씬 앞섰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서울 및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실제로 비슷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을 약 58%대 39%로, 부산에서는 국민의힘의 박형준 후보가 민주당 김영춘을 63%대 34%로 앞서 승리했는데, 이는 그 이전까지 발표됐던 여론조사 상에서 나타난 문재인의 긍부정평가와 5%포인트 미만의 격차일 뿐이고 승패의 추세는 정확했습니다. 선거가 치러지는 현장에선 민심이 여론조사보다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의 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부산 같은 경우 전에는 민주당 찍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땐 그래도 민주당 마음에 안 들어와 같은 싫은 소리도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번엔 아예 반응이 없고 싸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싫은 소리도 하지 않고 아예 무관심이었다는 것은 더 무서운 민심입니다. 그러나 선거 직전 민주당의 이낙연은 여론조사와 바닥 민심은 다르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박빙이거나 이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지자들을 동료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기엔 선거 결과가 너무 차이가 났다는 점에서 오만한 민주당이 데이터로 나타난 민심을 외면하고 간과한 것입니다. TV조선은 10일 이번 선거운동 기간 중에 박영선이 여러 번 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심의 차가운 반응에 또 지지도가 안 따라주는 상황에 절망해서 나온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박영선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오세훈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와 흑색 선전 위주의 선거운동을 펼쳐왔다는 점에서 그 눈물은 동정받기 어렵습니다. 2차 가해자들을 캠프의 주요 직책에 앉은 박영선의 행위는 오히려 피해 여성을 더욱 눈물짓게 한 행위였습니다. 여론조사 기법이 고도화되면서 여론조사 예측이 실제 표심에 갈수록 근접해가는 상황이지만, 오만한 민주당 집권 세력은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을 지속적으로 외면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계속돼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선거 참패를 불공정한 언론과 부패한 검찰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민주당 의원 김종민 같은 자는 보궐선거에서 언론이 내곡동을 제대로 달아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내면서 내년 대선에까지 언론이 편파적일 경우 민주주의의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집권 세력이 여전히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내내 부동산 정책이 부정평가 1위로 꼽히고 있었고, 2위는 대부분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꼽히는 등 민생 문제가 그들의 참패의 주요 원인이란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현실 자각 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현실 부정이 계속될 경우
내년 대선까지 민주당 정권에 대한 민심의 차가운 기류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마지막 남은 콘크리트 지지층인 40대의 완전 이탈도 시간 문제입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40대가 접전을 이뤘지만 오차 범위 내였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4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등 지지층 이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 참패 이후 당 일각에서 김어준 말만 듣다가 오히려 선거를 망쳤다는 비난이 나오는가 하면, 친문만 챙기다 정의당마저 민주당을 외면하는 상황을 자초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 같은 목소리는 여전히 당내 소수의 목소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전히 당의 노선이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 탓, 검찰 탓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상당합니다. 심지어 편파 방송의 대명사가 된 김어준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2줄짜리 입장문만 냈고 국민 앞에 얼굴을 드러내고 하는 사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수의 힘만 믿고 야당을 무시하며 독주해온 데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나 사과의 멘트도 없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처한 가장 큰 딜레마는 진퇴양난이란 것입니다. 민심을 반영해 그간 추진해온 정책을 수정하면 전통 지지층 이탈이 두렵고 계속 밀고 나가자니 지지도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화와 합리적인 국정 운영이 아닌 팬덤 지지층에 의존해온 그간의 일방적 국정 운영의 부작용과 그 한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 참패 후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가 보이고 있는 형식적인 사과 모습, 그리고 지금도 여당에서 나타나고 있는 언론 탓, 검찰 탓 행태, 또한 정책의 변화는 없다는 정부에서 흘러나오는 발언들은 이 정권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4.7 보선 대승리의 분위기에 취해 있지 않고 정책으로 이어가려는 후속 조치 노력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등 민생 문제는 서울시와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적 문제인 만큼 이번 선거로 드러난 국민의 요구를 당 차원에서도 제기하고 이슈를 주도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